과학과 인간의 영혼에 다리를 놓았다고 알려진 줄기세포 생물학자이자 믿음의 생물학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반응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세포를 두 실험 접시에 따로 놓고 한 세트에는 영양분을, 다른 한 세트에는 독을 넣은 뒤 인큐베이터에 넣어두었습니다. 영양분을 넣은 접시의 세포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성분을 넣은 접시의 세포는 부정적인 위협을 느끼고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포들은 성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영양분에게는 환히 열리고 부정적인 독성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아예 닫아버리고 움직임을 시도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세포는 성장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기전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어를 하며 동시에 성장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상하부는 지각을 해석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시상하부가 스트레스를 보면 온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면 이 뇌하수체는 50조 개의 세포에 신호를 보내는데 이 스트레스를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하면 부신이라는 장기에 신호를 보내 전투에 대비시키는 아드레날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아드레날린이 하는 일은 피를 먼저 지엽적인 팔과 다리로 보내서 도망가게 하거나 싸울 준비를 시키는데요. 팔과 다리로 가기 전에 이 피는 보통 내장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내장이 하는 일은 성장, 건강, 유지 등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가 내장에서 빠져나가 팔다리로 가게 되면 성장이나 유지가 멈춥니다. 즉, 우리의 몸이 방어나 보호 상태에 놓이게 되면 성장이 닫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우리는 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매일 죽는 세포는 새 세포로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학치료법은 독입니다.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화학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고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가 팔다리로 몰리느라 내장에서 빠져나가 세포가 일시적으로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면역이 급속도로 약해져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몸에 있는 에너지는 대개 면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모두 전투에 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몸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설사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사용될 곳은 도망가는 데 치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피를 채취해서 검사해보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늘 기생충이나 세균과 싸우고 있다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체계가 스트레스 때문에 닫혀버리면 세균이 성하게 되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투 상황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성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반사적으로 행동을 할까요? 내장기관에서 빠진 피는 팔다리로 더 보내지고 뇌에서도 의식을 사용하는 뇌에서 더 안쪽에 있는 반사적 뇌로 가게 되기 때문에 덜 영리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건강한 상황도 질병도 아닌 영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가려면 기쁨, 행복, 사랑을 더해서
영보다 긍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브루스 립튼 박사의 결론입니다.